네, 마감 약 45분가량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이 안에서 집중해 볼 만한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시인포 박근호 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파이널샷이 포착한 오후장 특징주들 먼저 화면에 띄워보겠습니다. 네, 오늘 LIG 넥스원 등 방산주 흐름 돋보이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또 줄줄이 상승하는 모습 나타내고 있고요. 오늘 그리고 사조 동아원의 경우에도 상승세 포착이 되고 있는데 라면 판매가 급증하면서 직접적인 수혜주로 주목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대건설의 경우에도 건설 그리고 원자력 관련 모멘텀 받아가면서 상승세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집중해 볼 만한 첫 번째 종목 열어볼게요. 네, SK하이닉스 점검해 봐야겠죠. 코스피와 함께 11거래일 연속 오늘 상승해주고 있고 오늘 또다시 52주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계속 목표가 올려잡고 있는데 어디까지 갈까요? 네, 어디까지 갈지는 제가 잠시 뒤에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3%, 3.5%, 하이닉스가 지금 5% 초반 정도 상승을 하고 있죠. 지금 마이너스 보여주고 있는 이제 코스닥 대비해서 이제 거래소 지수를 이 두 종목이 거의 다 지수는 차지를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긴 한데요. 일단 뭐 11거래 연속 오르기도 했지만 외국인들이 11거래 연속 순매수를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냥 순매수도 아니고 엄청난 매수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일단 HBM 출하량이 기존 예상치를 넘어설 것으로 시장이 좀 전망을 하고 있다. 오늘 가장 많이 나오는 뉴스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업용 이제 SSD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 이 SSD도 일단은 가격 상승이 기존 기대치보다 조금 더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 좀 더 올라갈 것이다. 일단 HBM4와 관련돼서 누가 먼저 엔비디아에 납품을 할 것인지가 지금 시장에서 초미의 관심사이긴 한데 물론 양산 라인은 하이닉스가 일단 먼저 구축을 했다라고 이제 발표가 되긴 했었습니다만은 지금 두 기업 모두 하이닉스, 삼성전자 모두 엔비디아가 퀄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 특정 기업이 이제 퀄 테스트를 통과했다라고 하는 소식은 아직 전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죠. 일단 HBM4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삼성전자는 6세대 공정을 이용을 해서 만들 것이고 그다음에 하이닉스는 5세대 공정이죠. 오늘 기사 나온 내용 중에 오타가 하나 있어서 제가 좀 정정을 좀 하고 싶은데 네. 원C, 1C D램 공정을 5세대라고 기사가 내용이 표현이 되어 있던데 1C는 6세대 공정이죠. X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X, Y, Z 더 이상 갈 곳이 없으니까 다시 맨 앞으로 와서 A, B, C 해서 이제 A가 4세대, B가 5세대, C가 이제 6세대 공정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네. 하이닉스 3분기 실적 전망치가 나왔는데 무려 이제 11조 6천억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하이닉스 2분기 실적 나왔을 때 9조 원 넘었을 때 엄청난 실적이라고 시장에서 굉장히 호평이었었는데 네. 3분기 실적이 11조 원이 넘는 실적을 좀 바라보고 있죠. 자, 잠깐 준비한 자료를 잠깐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급 같은 경우 외국인들은 뭐 당연히 매수고 기관은 약간 차익 실현 중인데 자, 차트를 좀 두 개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일부러 어떤 게 이제 마이크론이랑 하이닉스를 비교한 차트인데 어떤 게 하이닉스고 어떤 게 마이크론인지 제가 일부러 안 써놨습니다. 자, 앵커 보시기에는 어때요? 거의 똑같죠? 그러네요. 높낮이만 다릅니다. 이런데 고점이나 저점, 이제 높낮이만 다르고 고점, 저점이 거의 99% 이상 일치를 하는데 약간 다른 구간도 있긴 합니다만은 이걸 봤을 때 제가 어떤 것을 느끼냐 하면 차트는 이제 오른쪽에 이제 하이닉스가 빨간색이 하이닉스죠. 지금 위쪽으로 이제 사상 최고치 갱신하고 있는. 네. 제가 이걸 봤을 때 느끼는 거는 우리는 왜 하이닉스를 분석을 하나라는 걸 느낍니다. 그냥 마이크론 흐름을 따라가는데 우리는 하이닉스의 HBM을 왜 궁금해하며 실적을 왜 궁금해하는가? 사실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이런 구간들 보면 저희 100% 가깝게 똑같이 연동이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하이닉스 자체도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부분이나 시장에서 어떤 하이닉스에 대한 분석 자료들보다 이 마이크론의 주가가 하이닉스의 주가를 미묘하게 하루 차이로 앞서고 있는 게 많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론이 꺾이기 전까지는 하이닉스는 주가가 안 꺾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반대로 마이크론이 꺾이면 하이닉스 주가도 99% 확률을 꺾입니다. 좀 안타까운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좀 뭔가 어떤 바로미터가 있다라는 것은 매매하는데 좀 편할 수도 있으니까 네. 참고를 하시라고
제가 준비를 좀 했고요. 하이닉스 차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좋죠. 너무 좋습니다. 보급만 있어도 행복한 차트입니다. 올해 이제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면서 일단 뭐 코스피 지수 상승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외국인 수급이 너무 좋아요. 외국인 수급 너무 좋고 기관도 사실 이틀 연속 매도긴 합니다만은 딱히 판단하는 느낌보다는 그냥 사고 있던 물량 조금 덜어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 내리면 마이크론 주가를 꼭 확인을 하자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론과 함께 소름 끼치게 연동되고 있기 때문에 잘 지켜보자라는 의견이었고 이제 3분기 실적이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높아지고 있는 눈높이 어디까지 충족해줄지 지켜보도록 할게요. SK하이닉스 정리해봤고요. 이번엔 두 번째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LG이노텍 여기도 오늘 좋아요. 5에서 6%대 강세 흐름 포착되고 있고 4거래일 연속 상승세입니다. 뭐 대표적인 아이폰 수혜주인데 아이폰에 대해서 또 좋은 전망 나오네요. 네, 아이폰 공개한 날 일단 급락을 했고 그 다음에 러프하게 반등을 주다가 오늘 나름대로 5% 지금 6%대 상승 보여주고 있는데 시장에서 이런 말이 있죠. 아이폰 판매량은 걱정하는 거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디자인적인 부분 그 다음에 뭐 AI에 대한 어떤 뭐 진화가 없다는 부분이 상당히 시장에서 호불호가 갈렸었는데 가격을 동결을 했죠. 가격을 동결을 하고 그다음에 고급 모델과 저가형 모델의 어떤 화면의 주사율을 평등하게 만들면서 그 부분이 시장에서 좀 판매율에 대해서 좀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네. 아이폰 에어는 생각보다 굉장히 좀 사전 주문이 일단 뭐 많이 안 들어오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이런 신규 모델이 나왔을 때 항상 나오는 어떤 문장이나 단어가 있죠. 그러니까 아이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전작이 16이니까 16 대비해서 어느 정도 사전 예약이 들어왔다. 16 대비해서 어느 정도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비교를 하고 평가도 하는데 일단 그 부분 한번 좀 팩트 체크를 해보면 네. 일단 뭐 세 가지 모델 에어 빼고 이제 세 가지 모델 있죠. 프로맥스, 프로 일반 3분기 생산 계획이 전년 대비해서 일단 25% 정도 늘려서 잡았다라는 보도가 있었고요. 프로맥스 모델. 아이폰은 프로맥스가 많이 팔려야지 애플도 돈을 벌고 LG 이노텍도 돈을 법니다. 실질적으로 더 비싸기 때문에 카메라 사양도 좋고 이제 3분기 생산량이 일단 16 대비해서 이제 작년에 16이었으니까 작년에 아이폰 16 3분기에 만들던 물량 대비 이번에 17 물량을 60%까지 증가를 시켰다. 프로맥스 모델에 한해서 이 부분이 어떻게 작용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좀 하나 좀 약간 그 아쉬운 부분은 아이폰이 가격을 동결을 시켰다라는 부분은 카메라 사양은 올라갔는데 가격을 동결을 시켰다. 이게 과연 LG 이노텍의 매출에 혹시 영업이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3분기 실적이나 4분기 실적까지는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 한번 좀 꼭 해봐야 될 것 같고 LG 이노텍 상반기에 그 영업이익이 0.55%입니다. 0.55%. 거의 뭐 번 게 없다라고 이제 적자를 안 봤다 수준이죠. 실질적으로는. 근데 시장에서 예상을 하기에는 물론 뭐 이 아이폰 판매량이나 부품 단가도 사실 인하가 됐기 때문에 판매량으로 그걸 보존을 해야 되는데 상쇄를 시켜야 되는데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3분기 영업이익은 1,705억으로 일단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근데 1,700억으로 전분기 대비해서 1,387% 전분기에 뭐 그냥 적자만 안 봤지 흑자가 없었기 때문에 조금만 수익이 나도 이 퍼센트는 굉장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아무튼 프로 맥스가 많이 팔려야 됩니다. 일단 과거에 이제 뭐 80%가 애플에서 나온 매출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카메라 모델 독점 납품에서 이 중국의 이제 써니 옵티칼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 애플 같은 경우도 이 LG 이노텍이 카메라 모듈에서 솔벤더였다가 그 벤더사를 다양화하면은 부품 단가를 굉장히 낮출 수 있는 효과가 큰 거죠. 지금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경쟁을 시키듯이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 일단 오늘은 제가 봤을 때는 LG 이노텍이 애플 때문에 움직인다라기보다는 오늘 유리기판 진영이 주가가 좋아요. SK서부터 해서 이제 전통의 유리기판 나오면 올라가는 종목군들 있잖아요. LG 이노텍도 유리기판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가 LG 이노텍의 유리기판을 많이 기술을 도와주죠. 그래서 오늘은 일단 애플에 대한 어떤 아이폰 사전 예약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유리기판 쪽이 오늘 좋기 때문에 LG 이노텍도 더블 모멘텀으로 올라가고 있다. 오늘 올해 신고가죠. 올해
신고가가 17만 9천 원인가요? 좀 그 정도 넘는데 오늘 일단 17만 8,900원인가 그런데 오늘 올해 신고가를 정확히 터치하고 넘어서진 못하고 있는데 아무튼 뭐 올해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있다라는 점은 뭐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이랑 차트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들 4일 연속 순매수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 4월 달서부터 이제 매수가 별로 없었습니다. 매수가 별로 없었고 기관도 매도였었고 안 떨어진 게 이상할 정도로 일단 주가는 나름대로 이제 굉장히 꾸준하게 힘들지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점이 5개, 그다음에 얼마 전까지 6개가 그어져 있는데요. 이게 바로 고점입니다. 고점. 올해 이제 고점들을 작년서부터 연결시켜 놓은 건데 항상 이 가격만 오면은 돌파를 못하고 계속적으로 밀렸는데 이번에는 한번 좀 LG노텍 시원하게 이 저항선 라인을 좀 뚫어주면서 어떤 주주분들 그리고 시장에서 아이폰 관련주들도 같이 한번 상승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이노텍 아이폰 17 이제 판매 증가 기대감이 있는데 얼마나 또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판매가 될지도 지켜보셔야 할 것 같고요. 앞으로의 주가 흐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특징주들 만나봤고요. 이번에는 포착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은 HPSP의 아성에 도전하고 있는 예스티라는 종목을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예스티. 네, 잠깐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이제 급등락이 나오는 구간이 작년 11월 달 그리고 올해 4월 달에 많이 나왔는데 이게 다 HPSP와의 그 소송 결과에 따라서 점화도 갔다가 기세 하한가도 갔다가 이제 거의 상한가에 준하는 흐름도 나왔다가 주가 급등락이 좀 심한 상황인데 우리가 보통 어닐링 장비라고 보통 이제 반도체 장비를 공부하다 보면 단어가 좀 많이 나오죠. 어닐링이라는 건 어닐링이라는 단어만 본다라고 하면 유리나 금속을 뜨겁게 그 온도를 높였다가 천천히 식히는 걸 어닐링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걸 반도체에 적용을 하면은 우리가 웨이퍼가 여러 공정을 돌아다니다 보면은 옮겨 다니다 보면은 이제 웨이퍼가 상처도 있고 많이 내부적으로 손상이 되거든요. 그거를 앞서서 설명드렸듯이 뜨겁게 가열을 해서 이거 천천히 식히면서 이제 회복을 시켜주는 단계가 바로 어닐링인데 이제 고압 어닐링 장비가 이제 HPA라고 보통 부르죠. 하이 프레셔 어닐링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뭐 전 세계라고 해도 될 텐데 HPSP가 이제 독점이죠. 이제 그 독점을 깨기 위해서 이제 예스티가 그 부분에 진출을 하는데 작년에 이제 하한가를 갔을 때 HPSP가 이제 그 소송을 이제 예스티가 소송을 냈죠. 근데 법원에서 기각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한가를 갔고 올해 4월달에 예스티가 최종적으로 승소를 하면서 네, 급등이 나오고 지금까지 시세가 연결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일단 근데 얼마 전에 HPSP가 소송을 또 걸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뭐 나중에 좀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네. 일단 내용 한번 살펴보면 기존 어닐링 장비가 최대 75매의 웨이퍼를 처리하는데 기존 어닐링 장비 HPSP 거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예스티는 최대 125매 동시 처리가 가능하다. 지금 고객사에 이제 국내에는 물론이고 이제 해외 고객사에 어떤 샘플을 공급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콜 테스트는 장비는 통과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비 성능 평가는 통과를 했고 실질적으로 이제 웨이퍼를 어느 정도 그 처리를 하는지 그 부분이 최종 평가인데 그 부분이 진행 중인 걸로 좀 알려져 있는 상황이에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정리를 하면 뭐 소송과 관련돼서 리스크가 좀 있긴 합니다만은 끝난 게 아니라 HPSP가 또 소송을 걸었기 때문에 최근에 이 HPSP의 독점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고압 어닐링 장비에 진출하면서 나름대로 고객사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장비사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외국인들 기관 최근에 수급 나쁘지 않고요. 이제 기관 좀 러프하지만 그래도 매수 쪽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순간적으로 많지는 않습니다만 기존의 거래 대비해서 그래도 연속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느낌. 점 하한가 갔던 부분이 이제 기각됐던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이제 HPSP에 승소를 했던 부분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름대로 단계적으로 오르고 있긴 합니다만 고객사에서 콜 테스트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된다라고 하면 나름대로 실적이랑 주가도 상당한 좀 우상향하고 퍼포먼스 있는 흐름 기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격 전략은 어떻게 볼까요? 네, 가격 전략 지금 24,450원이네요. 일단 25,500원, 저는 27,700원을 좀 원고로 드렸었는데 좀 약간 밀렸습니다. 일단 지금 가격 나쁘지 않고요. 목표가 25,000원, 손절 라인 18,500원으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장비주 안에서 EST 짚어주셨습니다. 목표가 25,000원까지 바라보도록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고맙습니다.